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코스피 시장 관망기조 이어졌는데요. 194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6% 가깝게 시장 뛰면서 680선까지 시장 올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시장이 주간 기준으로 6% 가깝게 뛰면서 이제 9,000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지금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이 서울경제 아침을 여는 서경의 오픈맨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오픈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떻게 하다가 오픈맨이 됐는데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을 좀 필두로 해서 일단 봐야 될 종목군들, 섹터들 그런 것들 좀 압축을 시켜드릴 거고요. 시장에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근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조급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혀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매수를 해봐야 될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장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한국 시장 자체가 항상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는 아시아 시장이 좀 먼저 선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이 좀 반영이 됐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이제 다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선 전주였죠.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좀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들이 나스닥 시장이에요. 나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IT 쪽 섹터 필두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미국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되는 이상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의 좀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수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시장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 만큼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세 개의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종목군들이 상승해주게 된다라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이 세 종목을 박스권역에 좀 가둬놓은 그런 상황에서 종목 플레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리고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의 우선순위를 좀 주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오늘도 아마 종목장으로 형성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동시호가의 상황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IT 쪽 섹터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그저께였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아마 테마성의 흐름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테마별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시장 상황 자체적으로 봐도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이상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거래소 시장도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는 기업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구간이 조금 이제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좀 선언을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벤처와 스타트업을 좀 주축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과 바이오헬스, 미래차 이런 섹터들 쪽에 3대 신성장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는 일자리 관련주 그리고 헬스케어 쪽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 실적이라든가 성장에 대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쪽 섹터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뭐 비트컴퓨터라든가 인성정보, 유비케어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쪽 섹터도 헬스케어 쪽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뷰웍스라든가 인바디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쪽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무작정 테마성의 흐름들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나왔다 해서 뭐 유비케어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금일도 동시효과의 13%대 갭상승 출발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을 무작정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우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데요.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좀 눌림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른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또 다른 똑같은 헬스케어 쪽 섹터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지만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뷰웍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뷰웍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그런 정부 정책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 중에 얼마든지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대신에 대안적으로 순환매를 좀 노려보면서 뷰웍스라든가 뭐 인바디, 아이센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종목까지 좀 몇 가지 언급을 해주는데 보니까 현재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 0.87%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에도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더욱더 강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고점 때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1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올해 초에도 고점을 이뤘었죠. 2018년도 때 1월 달에 고점이 2,600포인트대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때의 고점이 1월 달이었었는데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게 된다면 아직도 거래소 시장은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과거에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들이 2018년도 1월 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때 올 연초에 보게 되면 2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게 되면 하나의 고점대의 추세선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 추세,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만큼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부분들은 종목별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테마성의 흐름들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들어서의 테마성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부분들은 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옵션 만기일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도 즉 거래소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코스닥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 더욱더 집중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 주말 사이에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 코스닥 시장에서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이런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마스크, 그다음에 세정제 좀 상당히 많은 섹터들이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진단키트 관련 중에서 CJ라는 기업이 있어요. CJ라는 기업이 있는데 21선은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에 실적이 1분기 때와 2분기 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키트라든가 아니면 세정제 이런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목은 좀 압축해서 보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5월 11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이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관망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이와 함께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1940선에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종가 형성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이 코스닥 시장 주간 기준으로 6% 가깝게 뛰었습니다. 시장 680선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2% 가깝게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6% 가깝게 뛰었습니다. 이제 나스닥 시장은 지난 폭락장에서의 폭락분을 모두 만회를 한 상황이고 이번 해 들어서 플러스로 현재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장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0.4% 강보합 출발합니다. 49,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3% 넘게 뛰었습니다. 오늘 조금 쉬어가네요. 0.24% 약보합권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84,8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갑니다. 강보합권의 거래 출발하네요. 59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진입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4위권입니다. 0.47% 강보합권 21만 5천 원대 여전히 4위권 자리하고 있고 우선주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4만 1,800원에 시장 출발하네요.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오늘 2% 넘게 상승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코로나19 실적주들은 계속해서 가는데 특히나 주말 사이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좀 쏟아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21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고 LG화학은 계속해서 약보합권 거래됩니다. 0.14% 약보합권 35만 2천 원대에서 그리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자동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출발하네요. 1.48% 현대차 95,9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합니다. 10위권에는 삼성물산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10만 5,500원대에서 출발하네요.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이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0.37% 상승 출발합니다. 1952선. 그리고 저희가 좀 앞서서 전에 들었듯이 코스닥 시장이 오늘 코스피 시장보다 더욱더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0.6%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686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2.6% 이상 상승 나옵니다. 앞서서 좀 전해드렸듯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실적주들은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고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번에 비해서 확연히 좀 늘어나면서 오늘 시장 관련 종목들 상승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2% 이상 상승하고 있고 7만 5천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HLB가 1%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오늘 10만 1,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하네요. 이와 함께 시총의 순위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펄어비스 3위권까지 진입됐고 이제 CJENM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늘 CJENM 빠지고 있습니다. 12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네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전해드렸듯이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테마 종목들, 특히나 실적이 좋은 괜찮은 종목들 오늘 상승 나옵니다. 시젠이 오랜만에 오늘 좀 급등 흐름 나오고 있는데 6% 가깝게 뛰며 97,1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KMW가 7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젠이 7위권에서 마감이 됐고 KMW가 6위권에서 마감되는데 오늘은 이 시젠이 한 계단 위로 올라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테우제는 9위권입니다. 1.38% 강세 출발하면서 현재 14만 7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SK 머트리얼즈 10위권 자리합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오늘 첫 스타트를 끊어주실 분은요. 바로 이정수 전문위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호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정수 위원님 팬이 정말 많으세요. 오늘 좀 어떤 5가지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일단은 메디톡스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아침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짧게 일단은 공격적인 이제 성향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선수급, 매매급에 대한 이제 차트적인 분석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일단은 메디톡스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일단 의견을 좀 드리게 되면 일단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적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분차트를 보게 되면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TV 보게 되면 작게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차트를 좀 키워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거의 10만 원짜리에서 최근까지 15만 원, 지금 17만 원이니까 거의 바닥에서 60%, 70% 아마 넘어갈 겁니다. 70% 가까이 올라온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 시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분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 30분 차트를 보든 60분 차트를 보든 바닥에서 많이 떠 있고 지금 저항 부분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에서는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은 어렵고 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튀고 지금 오늘 움직이는 것도 한 3일 전에 이제 이슈가 있었었죠. 3일 전에 이제 메디톡스에서 이제
이노톡스에 대한 이제 식약처 임상 승인하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톨리는 톡신, 그러니까 보톡스에 대한 이제 주름 개선 이제 상품들이 이게 이제 머리에 이제 진핀에 주입을 했을 때에서 이제 탈모 효과가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들이 몰리면서 거래량들 보기엔 바다에서 거래량들이 몰리면서 강력하게 올라가 주는데 요게 이제 빠진 부분을 보게 되면 최근 계속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2년 동안 내리 빠졌던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이제 조정 시 매수 접근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게 아쉽게도 만약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밀렸다라 그러면은 눌림목에서 매수 접근을 하라. 지금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처럼 떴을 때서는 좀 아쉬운,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좀 공략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매수를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눌렸다라 그러면 이거를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일단은 안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이즈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이즈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지금 굉장히 단기 급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바닥에서 단기 급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매매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지금 N자 목표치를 충분히 줬죠. 이 회사는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그래서 이제 IT 섹터에 있는 IT 부품주로 이제 보시면 되는 종목인데 시가총액도 283억이니까 굉장히 그렇게 뭐 시가총액이 커서 안전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회사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는 회사들이 아닌데 최근에 이제 IT 부품들이 갑자기 움직여주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이 좀 나와서 그래서 이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일단은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재지짐 가능하지만 일단 저의 의견은 일단은 코이즈는 지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매도 타이밍을 오히려 잡아주는 게 지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임 폭이 거의 100% 가까이 돼서 92%나 올라왔으니까 이 종목은 보유보다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뭐 그나마 그래도 좋은 시그널들은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바닥에서 강하게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팔고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짐을 하면 매매적인 부분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매매 시그널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종목은 이제 만도라는 종목인데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작지가 않죠. 1조가 넘어가는 1조 1,000억짜리 종목이고 이거는 지금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현재 가격에서도 얼마든지 초보자들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그렇게 1900이 1900 맞죠? 1900이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매매적인 흐름들은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환매적인 흐름을 볼 때에서 전일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아니면 한온 시스템즈라든지 이렇게 그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들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종목들이 지금 물론 이제 IT 부품주들이 그러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긴 했지만 지난주 수요일날 보게 되면 원익 IPS가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원익 IPS도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일단 코스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거래소에서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순환매라 그러죠. 그런 종목들이 못 가는 흐름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뭐 대형주들 흐름들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준 흐름을 봤을 때에서는 기아차, 현대차, 만도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준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만도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만도라는 종목이 좀 무거워서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예를 들어서 SL 같은 패턴도 그것보다 좀 가볍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절반 정도로 가벼운 6,300억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얘기지 이것도 뭐 시가총액 뭐 500억, 200억짜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만도도 괜찮고 뭐 SL과 같은 이렇게 N자형 패턴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공략한다라 그러면 지금 지수물도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서 그래서 좀 전에 위에서 얘기해드렸던 메디톡스, 포이즈 이쪽 패턴보다는 초보자들은 만도와 같은 패턴을 공략하는 게 그리고 만도가 싫다면 뭐 SL과 같이 어차피 개가 가나 만도가 가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패턴들을 공략하시는 게 초보자한테 안전하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 괜찮은 종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는요,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거 유효한 종목을 이제 요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종목들이 질문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매 시그널을 뽑아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뽑아온 종목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유효한 종목을 질문 주셨던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매매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 급등을 한 상태에서 이틀을 눌렀죠. 누르고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여기서 튀는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령 지금 헬스케어 관련 쪽에서 유비케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차트를 뒤로 누르게 되면은 바로 요때야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비케어도 여기에서 이틀을 누르고 많이 급등을 했지만 이틀을 누르고 5일선을 깨지 않고 지지라인을 깨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에 반등이 한번 나오고 또 흔들림이 좀 나와도 흔들림이 여기서 좀 나왔었죠. 흔들림이 좀 나왔어도 결국은 다시 이렇게 뻗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날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날 흔들리고 결국 5일선을 깨지 않으니까 이렇게 뻗어가는 흐름들. 그래서 지금 이 유니온도 초보자들은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 이 저점이 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점이 깨지면 확 하고 빠질 수 있으니까 초보자들은 접근이 어렵지만 분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지지라인이 일단은 1차적인 이제 가장 가까운 지지라인 하나가 깨지기는 했어요. 여기가 4,600원 정도 라인인데 이 자리가 깨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62선, 30분 차트의 62선 내지는 전저점 자리 이쪽에 저점 자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차트가 죽은 건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유비케어도 이런 자리들이 깨지 않고 지지하고 결국 움직였으니까 선수들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지금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게 되면 4,40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고 선수들은 매매가 가능하다. 자, 마찬가지 지금 지선물이 계속 튀어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가 1,900이 깨지 않으면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저런 선수적인 매매급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에서 떠 있는 종목들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유니온 같은 경우도 초보자들 말고 선수들 매매 종목으로 4,400원 손절 잡고 매매 공략 가능하다는 말씀. 그리고 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시메트 관련주이긴 하지만 이제 히토르 관련주로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슈가 다시 나오게 되면 이쪽에 이슈가 되면서 다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유니온이 좀 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움직이면 그 다음으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유진기업입니다. 그래서 유진기업도 시멘트 관련주 쪽인데 히토르 쪽은 아니어도 시멘트 관련주들이 한 번씩 움직이게 되면 얘도 떠 있지만 돌파된 고점에 이것도 이렇게 이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짝짓기 매매로 보시면 어떠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종목이 이제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인데요. 자, 다우데이터라는 종목, 이것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선수 매매 패턴으로,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급등한 종목들이 오히려 꺾이질 않고,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튀어주고 있죠? 이 흐름들이 뭐냐면, 지수가 1900으로 깨지려고 하지 않고, 지수가 2000 쪽으로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떨어지질 않고 계속 윗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강한 종목들은 더 튀게 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안 관련주고 해서 지금 5G라든지 지금 오늘도 이슈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지금 보면 제 급등주 검색기에 보면 메가임드라든지 지금 NE 능률 교육이라든지 지금 교육주들 비상교육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지금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약이 돌연 지금 취소라든지 이런 이슈가 지금 나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 지금 교육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되면서 움직여주는데, 교육이라든지 이 인터넷,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G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을 하면서, 그리고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안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안주에 대한 이제 이런 중요성은 이미 벌써 5년 전, 7년 전 이미 벌써 계속 얘기가 대두가 됐는데, 생각보다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지금 다우데이터도 보면 바닥에서 거의 지금 몇 년이 빠진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정도가 빠졌죠? 이 정도로 많이 빠져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강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아침만 하더라도 선수들은 이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손절 라인은 여기 11,000원을 잡고 공략이 가능한 종목인데 여기서는 좀 쫓아가기는 어렵고 다시 밀리거나 분차트적인 손절 라인 굉장히 짧게 잡는 그러니까 11,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은 손절 라인이 19% 떴으니까 여기서는 추격 매수가 안 되시고
아침에 이게 시초가 정도였으면 공략이 가능할 텐데 요 종목 질문을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했었다면 아마 매수 공략을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서울경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뵙게 되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약간 떨리고 네. 기대되는 점이 있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5가지 네네. 종목 시그널 바로 전해주시죠. 네, 일단 총각 후원왕님께서 의뢰해 주신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술 수출 관련해서 52주 신고가를 오늘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고가 종목은 매물이 없고 또한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급등 시 이 차익 실현 욕구로 인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손절 라인은 매수가 대비 한 1에서 2% 정도 설정을 하시고 목표가 또한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나시면 분할 매도하는 관점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그널 단기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해성산업인데요. 해성산업은 이것 또한 일단 주가 흐름을 보시다면 최근 계열사 합병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 후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그나마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중기자 매매 입장에서는 매수하시는 걸 좀 자제해 주시고요.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손절가를 일단 정하면 1차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 11,500원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게 반등을 한다면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나면 챙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 전체적인 의견으로서는 현재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천기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상암동 대장님이 단기 3%로 가능하신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화천기계는 정치 테마주예요. 일단 정치 테마로 인해서 전일 급등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마주는 순환이 빠르고 변동성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것은 추격 매수하는데 큰 리스크가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도 철저하게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보시면 전일 장대 양봉 후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수는 볼린저 밴드 상단 한 3,7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일단 러프하게 한 3,600원 정도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5% 정도 상승 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시그널 단기적으로 3% 가능하고요. 시그널 매수 의견 드립니다. 다음 종목 동방선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선기 자체도 신공항 테마로 분류되어서 최근에 급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테마주는 변동성이 크므로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동방선기 주가 흐름을 보시면 단기 급등 후 전고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한 3,500원 부근이죠.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 현재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시그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진이란 분께서 자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 자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보시면 최근 자회사 호실적 이슈로 인해서 3연상 이후 장대 음봉, 조정, 오늘 대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중기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추격하기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중장기보다는
단기 대응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 또는 단기 대응 손절이 잘 되시는 분들만 일단 매매가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일단 손절 라인을 정확히 정하셔서 한 1,1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이 가격이 이탈 시 무조건 매도한다 이런 관점에서 매수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날 때 매도하시는 그런 발빠른 전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시그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재훈 전문위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좀 연결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48% 상승하면서 1955선. 현재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를 해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0.47%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인이 좀 크게 삽니다. 673억 원가량 사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님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의 팬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좋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 박원재라고 하고요. 저도 처음 시합돼서 기대가 많은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가지 종목 시그널 어떤 시그널 보내주실 예정이신가요? 먼저 모나리자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모나리자 종목은 화장품 업체죠. 화장품 업체로서 최근에 코로나 모멘텀으로 바닥 4,000원에서 7,000원까지 지금 많이 급등돼 있는 상태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펀더멘탈이 받쳐지는 종목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라고 하고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진행되는 종목은 모멘텀을 활용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모나리자는 모멘텀으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멘텀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위치가 중요한데 바닥에서 이미 보시면은 바닥이 지금 4,000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9,000원까지 가다가 지금 조정 중이니까 한 번쯤은 다시 좀 트라이는 할 수 있겠다 싶지만은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높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새로 들어가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보통 모멘텀 플레이 종목은 모멘텀이 끝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펀더멘탈이 되는 종목처럼 갖고 있다가는 잘 대응을 못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손절 라인을 정하셔야 되는데 모나리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7,000원이 무너진다면은 손절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모멘텀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전고점 9,000원까지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실 종목은 메가MD입니다. 메가MD도 역시 교육업체로서 최근에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비대면하면서 교육업체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잠깐 재무 상황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930억 수준이면은 기본적으로 한 90억 수준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적자가 자주 보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언택트 관련해서 모멘텀은 받고 있지만은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략은 역시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시되 가격 전략을 제시하신다면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현재 위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치는 정배열 추입에서 2차 상승을 준 이후에 21선을 받고 다시 올라오는 중인데
여기서 다시 무너져서 20일을 깬다면 손절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목표가는 5,000원 수준까지 바라보고 접근을 하시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50입니다. 오늘은 전부 이제 모멘텀 위주의 종목이 들어오는데요. 50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가 처음에 퍼졌을 때 희한하게 마스크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4,000원권에서 출발을 해서 14,000원까지 시세를 한껏 뽑고 쭉 밀렸다가 다시 이제 6,000원권에서 행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은 마스크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때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서 뜬금없는 시세가 나오기도 하는데 50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면은 그냥 크게 싸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기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저 위에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한 7,000원 중반대까지는 노려보실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모멘텀으로 좀 바닥에서 올라온 면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1선을 잡고 5,800원 무너지면은 이게 또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매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살펴보실 종목은 현대통신입니다. 현대통신은 홈오토 시스템 관련 종목인데 이 홈오토 시스템은 기대보다도 상당히 저평가를 오랫동안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감은 많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홈오토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신규 주택이 들어서거나 이럴 때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최근에 상당히 주택 수요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가 약세를 보여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많이 안타깝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오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올라왔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격은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적 대응으로 보면 되는데 딱히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매력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한 8,500원 수준에는 실현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니까 6,000원이 무너지면은 또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손절로로 대응하시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이제 대교인데 대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업체로서 언택트인가 하고 이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주 중에서 이제 언택트는 온라인 교육주 중심으로 형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교는 상당히 업력이 오래되고 교육기관으로서 상당히 꾸준히 영업 활동을 해왔는데 성장 모멘텀이 잘 없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잘 없어서 그 사이즈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수준 되는 기업인데 사이즈 대비해서 크게 이 당기 순이익이나 매출이 크게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매출이 계속 정체 상태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업을 선택하실 때에는 펀더멘탈 대비 굉장히 싸거나 성장 모멘텀이 있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도 좀 둘 다 애매하다.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을 신기로 들어가시는 건 권하지 않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위치가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니 5,000원 초반까지 보유하고 계셨다가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의 오픈맨이신데 오늘 5 시그널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이 금일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의 목표치가 좀 도달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 9,300원대의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한 차례 상승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일정 목표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전히 뭐 하락세대를 넘어서지는 그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상적이에요. 최근 들어서 아마도 오늘 9시 30분경까지의 거래량이 400만 주가 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마 거래량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좀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반대로 물렸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긴 관점에서는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등을 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눌림목 구간을 이용한 매매 정작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보통 기술적 분석상의 61선과 121선의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데요. 저점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61선, 2차 목표가는 121선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121선에 있어서의 저항을 받고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일단 박스권 상단 자리대를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눌러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면 15,000원권역부터 15,000원 부분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웰프론이에요. 테마성의 흐름들입니다. 테마성의 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시장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시가가 8.8%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가를 이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각수렴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크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 8%가 넘는 갭상승을 출발을 했죠. 이 자리대는 따라 들어가는 자리대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될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부분들은 하락을 하고 났을 때에는 절반 정도의 되돌림의 기술적인 목표치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럼 결국에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 아니라 물려있던 분들은 매도를 하고 일단은 나와주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아주 환상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연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의 실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뭔가 강하게 성장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지 않다라면 여기서 좀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즉 7,000원권역에서 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점은 기억을 좀 하셨다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1%대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엄청나게 빠졌죠.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많이 빠졌어요. 다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4월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금일 4월달에 있어서의 박스 상단 자리대를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헬스케어 쪽 섹터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올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도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놓고 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도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좀 더 좋다. 다만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3월 말경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 자리대가 89,700원 자리대인데요. 지금 그 자리대에 매물 수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정배열권역 초입대로 들어나가고 있는 거고 주봉상으로 봐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도 성장을 좀 가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KC입니다. KC가 금일 10%대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3월달 들어서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V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상승 N자형의 마디에 목표치가 도달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거래량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밀려 내려왔을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올해 연초에 있었던 이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는 일단 매수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한 번쯤 챙겨주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아난티예요. 아난티에 있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대북 관련 섹터들 중에 아난티를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는 신라제를 제일 싫어하고요. 대북 테마에서는 아난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주주에 대한 구성을 보게 되면 짐 로저스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짐 로저스. 지분 투자했다, 사회이사 선임한다, 뭐한다 했는데 지금 주식 갖고 있는 건 꼴랑 2,000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고 있는 짐 로저스가 그러면서 주가 부양을 겁나게 했었죠. 겁나게 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빠그라졌어요. 어찌됐든 간에 단기성, 테마성 흐름들로 한번 주가 부양을 시켜보려고 했으나 말짱 도루묵이 된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두 차례 상승을 했고 세 번째에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단기적으로 추세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추세는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거래량이 급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4월 달부터 3월 말경부터 거래량이 대량으로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어서의 물려있던 그런 물량들 여기에서 손바뀜이 일어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부분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정배열권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매물수화 과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자리대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10,000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좀 기다렸다가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대북 테마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큰 시세가 나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으면서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이 5가지 매매 시그널 좀 보내주시죠. 네,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국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물류 관련 종목이고, 지금 이제 오늘 사행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마이너스 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진입보다는 일단 천천히 좀 지켜보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큰 호흡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접근보다는 일단 상단 121선을 어느 정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면 저자를 좀 뛰어 넘어주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보다는
일단 60일선 지켜주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이 박스권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일단 그 다음에 121선을 어느 정도 뛰어 올려주면 저 자리가 이제 매수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 진입보다는 조금 천천히 대응을 추후에 노려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 다음 종목은 하이스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하이스론 관련해서는 좀 추세가 오늘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장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나 일단 지금 거의 상한가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내일 정도 장에서 일단은 중간부 아니면은 지금 오늘 공차 정도를 좀 확인하시고 이 박스 사이에서 좀 진입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3,300원, 3,500원 사이에서 매수 대응을 내일 장에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상한가 근처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일단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신장비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좋으나 단기적으로 추세가 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매수는 좀 고려해 주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섬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 온라인 고성장, 채널 확대 관련하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화장품 사업도 진출이 되고 있어서 추후가 여러분 충분히 많은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자리보다는 지금 아침에 차익선이 어느 정도 나왔고 지금 120선을 강하게 돌파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 접근보다는 120선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는 그리고 상승으로 가려는 그러한 자리가 나오는 그런 국가에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리 접근을 좀 고려해 주시고 천천히 보신 다음에 121선, 121선 사이 박스 구간을 좀 만들어 갈 때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지는 전략 속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렌터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지만 너무 조금 밀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350원 정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십자선 정도를 만들어 준다면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지켜보시고 350원 정도 어느 정도 올라와 줬을 때 저 자리에서 천천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이 시청자분들이 결국엔 궁금해하실 것이 바로 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일 것인데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조용한 작은 종목들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괜찮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좀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뭐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기관 쪽 같은 경우 8만 원대 중반권역이 평균 매수 단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눌림을 주는 자릿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장중 저가가 88,200원까지 눌렸었는데요.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87,000원부터 한 85,000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니까 6자리죠. 10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7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87,000원대 이하에서 좀 매수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